TK 꼰대들의 허술한 토크쇼 길기 빠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간헐적 지식인 조영창입니다. 민주당이 드디어 대형 사고를 계속 치고 있네요. 12, 13일 날 미래통합당을 그렇게 욕하더니만 적어도 위성정당을 만들겠다고 하네요. 이게 참 어떻게 보십니까? 잡놈들이죠. 잡놈들이라고요? 그렇게 막말을 함부로 하시면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요. 네. 개인끼리 사조직이 아마 자기들끼리 모임에서는 그럴 네. 수도 있어요. 그래서도 안 되지만은 네. 아니 5천만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치고 네. 어저께 했던 말에 아랑곳도 하지 않고 후한무치 아닙니까? 부끄러운 줄도 몰라요. 내가 이런 말을 하면은 국민들이 나를 어떻게 보겠나, 우리 당을 어떻게 보겠나 이런 생각을 해줘야 기본이 되는 건데. 뭐 결국은 민주당 최고위원 이해찬 대표를 위한 최고위원들도 사실은 이게 당원들한테 책임을 싹 떠밀고 자기들은 뒤로 싹 빠져버린 거죠, 그죠? 원래 예. 예측을 했어요. 원래 예. 이 양반들이 선거법 개정에는 아무 관심이 없었고 공수처법 이게 목적이었잖아요. 단지 그 공수처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니까 군소정당들 정의당을 비롯한 4개 정당의 힘이 도움이 필요해서 선거법 요렇게 고치면은 너희한테 이 비례대표 몇 석 더 가니까 동의해달라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왔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다 통과되고 나니까 이제 슬그머니 본색을 발톱을 드러낸 거예요. 예, 그 권리당원 78만 명 중에 30% 정도가 투표를 참여했네요. 그러니까 24만 명이 참여해가지고 찬성 74.1%, 17만 9천여 명이 찬성해서 통과시켰다고 해요. 요 얘기 좀 이따 하기로 하고, 어제 3월 12일 또 아주 민주당으로서는 저는 이게 이런 결정이 어떻게 보면 민주당 지지자는 잘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저와 생각이 같아서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금태섭 의원을 당 공천에서 탈락시켜버렸더라고요. 저는 금태섭 의원이 공수처법을 반대했고,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을 비판했죠. 그리고 또 더군다나 그 서울대에서 검 의원이 조국 전 장관 밑에서 또 뭐 배웠다고 하더라고요. 제자였는데 어떻게 그렇게 배망당하게 할 수 있냐고 민주당 지지자는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결국은 이게 보니까 그 문바들이 전부 달려들어가서 벌떼같이 달려들어서 지금 그 금태섭 의원을 낙마시키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이거든요. 왜 그러냐,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느냐면은 어저께까지도 그렇죠. 지금 그 민주당 경선이 붙는 어저께까지도 그 낙검수, 나팔수, 문바 나팔수, 김용민, 김어준 이런 친구들이 금태섭 의원을 계속 씹었어요. 또 금태섭 의원하고 같이 또 경선도 하려고 했다가 컷됐던 정봉주 전 의원도 마찬가지고. 이게 낙검수들이 이게 사실 문바 나팔수인데 이 친구들이 완전히 하이에나 같이 달려들어서 금태섭 의원을 물어뜯었단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지금 또 대깨분들, 대가리 깨져도 문재인, 이 친구들이 벌떼같이 달려들어서 금태섭 의원을 바로 탈시켜버렸어요. 그 패망 나라가 망할 때 패망할 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죠. 다양한 목소리가 그 집단에 존재해야 되는데 우리 대장님 심기 거슬리는 이야기를 눈치도 없이 떠벌린다고 저거 속아내야 된다 이렇게 그 대깨분들은 마음이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금태섭이 하나를 어쨌든 이거 골라 핀셋으로 딱 집어내야 된다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성공했어요. 금태섭은 하나 날리는 거는 성공했는데 그 뒤에 닥쳐올 그 폭풍에 대해서는 생각도 안 하는, 그런 머리가 안 돌아가죠. 그래서 저는 사실 배신자로 몰았단 말이죠. 민주당 내의 배신자다. 민주당 내의 다른 목소리를 생각하지 않고 배신자라고 몰았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저는 또 민주당 내의 다른 배신자는 또 살려주더라고요. 또 대깨분들이. 대표적인 인물이 영등포에 공천받았는 김민석 전 의원. 이 사람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배신하고 정몽준 품에 안겨서 그 후로 물론 상당 기간 지금까지도 국회에 복귀 못하고 고생을 했습니다만 충성 서약서 받았습니다. 뻔한 이번에는 또 살려줘놓고 정작 필요한 당의 인재인 금태섭은 또 날렸다. 또 다른 사람도 또 살린 사람도 있죠. 국민의 눈에요. 국민의 기억 속에는 금태섭이라는 사람이 정당을 떠나서 그래도 바른 소리 하는 사람이라고 인식이 돼 있어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의 그 존립 가치나 정당의 정체성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이 높게 산 겁니다. 왜? 정당 안에서도 다양한 목소리, 남들이 다 예스라고 할 때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구나. 그런 정당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야, 이 눈치 없이 자기 목소리 내는 사람 다 쳐낸다? 이런 걸 국민들한테 보여준 거 아니에요. 망할 겁니다. 저는 그것도 그거지만은 민주당 지도부가 문바들 눈치 보느라고 건태섭을 완전히 그 문바 하이네들의 먹이를 던져줬다는 거죠. 예. 저는 그 민주당 지도부 이해찬을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가 더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럼요. 예. 또 지금 다른 뭐 있잖아요. 또 뭐 울산 사건, 예, 울산시장 사건. 황운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미 기소가 되어 있습니다. 울산시장 선거에 지금 기소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분이 국회의원 빠지를 단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법원을 분리 다녀야 될 거고 제가 볼 때는 이게 그 그러니까 선거운동하고 관련이 되어가 있고 해서 아마 의정생활을 하기가 상당히 힘들 텐데도 결국은 이 사람 끝까지 국회의원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는 정부, 그 문재인 정부의 어떤 뭐 문제가 있겠죠.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또 누가 공천을 안 줘가지고 그 황운하가 삐끼면은 황운하 이걸 막을 수가 없다. 불어버린다. 그래서 또 뭐 또 내부 고발자가 될 수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공천 줬다. 뭐 이런 이야기도 들리더라고요. 참 안타깝습니다. 예. 그래서 뭐 하여튼 이야기를 그 정도로 하고 저는 금태섭 의원을 공천 탈락시킴으로 해서 지난 20대 총선이죠. 수도권 선거에서 5,000표 미만으로 당락이 갈린 지역, 당락이 갈려서 민주당이 승리한 지역이 무려 18곳입니다. 금태섭 의원이 날아감으로 해서 최소한 저는 30석 이상 날아갔다 보거든요. 그런 경합 지역들이. 그래서 또 금태섭 의원의 공천 탈락에 이어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비례위성정당을 만들겠다고 나섰거든요. 비례위성정당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 아까도 뭐 욕하셨습니다만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미래통합당이 꼼수를 서니 무슨 이게 뭐 정치 집단이 아니니 뭐 오만 욕을 다 해놓고 이제 와서 우리도 위성정당 뭐 만들어야 된다? 이거는요 국민을 뭘로 보는 겁니까? 예? 아니 간지난님 그런데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이게 그 민주당에서 그 위성정당을 만들면은 누가 제일 덕을 많이 보는 데는 어디고 제일 손해를 많이 보는 데는 어디입니까? 그럼 미래통합당이 얼마나 손해를 보는지 또 그 민주당은 얼마나 덕을 보는지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미래한국당이 가져갈 최대 의석이 27석 정도로 예상하고 있어요. 그 연동형 비례제에서 20석, 그리고 기존 병립형 비례제에서 한 7석 정도가 최대 27석입니다. 47석 중에 27석이면은 상당한 거죠. 거의 뭐 반 이상을 가져가는 거 버리니까. 그 나머지를 이제 민주당이 가져간다면은 민주당이 비례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은 가정에서 만든다면 7석 정도예요. 그러면은 27석에 7석 잡아보면 34석이죠. 그럼 나머지 13석을 정의당을 비롯한 군소정당들이 가져간다는 거예요. 정의당이 뭐 지금 20대 국회에서 사실 4석을 가져갔어요. 그렇게 되면은 민주당이 내지 않았다면은 상대적으로 20대 국회 사례를 그대로 본다면은 국민의당이나 민주당에 가져갈 거를 거의 정의당이 흡수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한국당 후보들이 그러니까 미래통합당 지지자들이 정의당 쪽을 찍지 않을 거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이 미래통합당을 찍지 않을 거니까 그렇다면은 그 나머지 그런 전부 정의당을 비롯한 다른 구소정당한테 간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가장 큰 손해는 민주당이 민주당을 만들면서 가장 크게 손해를 볼 땅은 정의당이죠. 그래서 지금 정의당이 같이 못하겠다고 지금 나자빠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웃기는 게요. 자 보세요. 이게 지금 우리가 4년을 걸려서 선거법 개정을 하고 패스트 트랙이 올린다고 해서 국회의원들이 고소 고발을 당하고 엄청난 혼란을 야기해가 결국 지금 현 시점에는 바뀐 게 하나도 없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원래 우리 연동형 비례대표제 할 때는 정당 지지율만큼 의석수가 갔을 때는 아 그래 선거법 그래 치열하게 싸움해가 이렇게 뭔가 달라졌구나 하는데 네. 달라진 게 한 개도 없잖아요. 그거를 누가 부르짖었어요? 아니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선거법을 바꿔야 되는 이유를 그만큼 설명을 하고 국민들한테 동의를 구하고 이해를 구하고 패스트트랙까지 올리고 다 했는데 결론은 바뀌나 안 바뀌나 똑같다. 남은 거는 공수처법 하나 통과시키는 거. 그거 외에는 달라진 게 하나도 없잖아요. 예, 이제 비례민주당이 이제 만들어졌을 경우에 민주당이 가져갈 의석, 비례 의석들을 19석에서 23석 정도로 봐요. 19석은 뭔가 하니까 정의당이 가담하지 않았을 때, 그 정의당이 가담했더라도 최대 23석 정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당, 미래 한국당이 가져가고 이렇게 가져가 버리려면 군소정당이 뭐 한두 석씩 가져가겠죠, 그죠? 결국은 그렇게 따지면은 둘러치나 몇이나 뭐 연동형 캡을 세우고 이렇게 하나 말하죠. 기존 개정하지 않는 선거법 그대로 했어도 똑같다는 거죠, 선거 결과는. 그러니까요, 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안했듯이 만약에 비례대표를 한 100석 정도 했을 때는 변화도 하는데 지금 줄어갖고 47석 가지고 각 정당이 다 갈라 해야 되는데 거기도 또 연동형 캡을 거기도 세웠잖아요. 연동형하고 병립캠하고 또 나눠가지고 그거 무슨 아니 다 가지고 가도 30석이고 지금 이 각 당이 다 나누면은 정과 동인데 국민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고 나서 지금 이 시점에서 볼 때는 정과 동인데 왜 그렇게 싸웠는가? 그러니까 하나 남은 거는 공수처법 하나 통과된 거 외에는 전부 다 결국은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미래한국당하고 합쳐봐야 120석, 지역구에서 한 120석 정도 지금 그 정당 그 지지율로 봐서는 120석 정도, 뭐 많이 얻어봐야 125석 이상은 제가 못 얻을 것 같아요. 민주당은 지금 뭐 125석에서 130석. 지금 정당 지지율 40%로 따졌을 때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은 어느 정당도 사실은 과반을 획득하기 사실 힘들다고 보거든요. 잘 얻어봐야 140석에서 145석 언저리라고 보는데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선거법을 누더기로 만들고 또다시 누더기 선거법에 하에서 또다시 또 꼼수를 만들고 서로 또 꼼수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지금 뭐 이낙연 전 총리 지금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이죠. 비난은 잠시이고 책임은 사전이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비난이 잠시가 아니고 비난이 계속돼서 다음 대선까지 영향을 줄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민주당이 이기겠어요. 이래가지고 다음 대선에 민주당이 이길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거는 미래통합당이 가만만 있어도 이기겠는데 미래통합당도 헛발질 한다. 헛발질을 너무 해서 안타깝죠. 자, 비례대표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합시다. 우리가 그 지역구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뭐냐면은 지역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을 대표하는 대표성을 띠는 거예요. 비례대표는 계층을 대표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현실은 수도권에 인구가 다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에 가면은 아파트 단지 하나마다 국회의원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지방으로 내려오면은 4개, 5개 그렇죠. 시군을 모아서 국회의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강원도에 지난번에 뭐 5개가 6개까지 뭐. 군위군은 인구 2만 2천에 서울특별시보다 면적이 넓어요. 이게 그거보다 훨씬 더 큰 시군이 4개가 모이면은 수도권을 다 합친 것만 한데도 국회의원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국회라는 게 민의를 대변하는 데인데 지역만 대변하느냐, 계층도 대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미국처럼 상원 하원이 없을 바에야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을 같이 공조당에 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원래 정의당에서 했던 것처럼 정당 지지율만큼 의석수가 가는 게 맞아요. 그래서 우리도 처음에 방송할 때 이거는 맞는 거다. 연동형 비례대제는 맞다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농민도 대변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 어민도 대변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계층에 대변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맞습니다. 뭐예요? 지금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21대 총선에서 국회에서는 다시 거론을 해주기를 바라고, 지금 이 비례대표제 이거는 잡놈들끼리 서로 자기 이권 하나 더 챙기자는
병사 한 명 더 뽑자는 이런 장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흥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은 그만큼 욕을 해놓고 지금 와서 적어도 이제 다시 비례대표를 만들어서 우리도 병사 하나 더 가져야 되겠다 이런 것밖에 더 보입니까? 맞습니다. 여기서 흥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헌법 개정을 해서 양원제를 하지 않는다면은 진짜 그 지역 대표성과 인구 대표성을 같이 얘기한다면은 저도 정확하게 본다면은 지역구 250 비례대표 250 정도를 만들어야 돼요, 사실. 아, 그럼요. 그게 사실 1대1 구조가 가장 이상적인 사실 그 정당들의 어떤 그런 그 지지도에 따른 것과 그 지역 대표성과 이거를 병립할 수 있는 제도라면은 진짜 우리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된 국회의원들이라면은 1대1로 가야 되죠. 그런데 그나마 있던 18, 19대 때는 54석이었는데 그 비례도 47석 줄이고 거기에다 다시 또 연동형 캡이란 걸 캡을 씌웠는지 뭘 씌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계속 꼼수를 부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지난해 그 선거법 개정 때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이야기한 듯이 의석수를 늘린 게 많았죠. 한 330석 정도라도 늘었으면은 이런 꼼수가 안 나왔을 거고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는 게임의 룰이었는데 민주당이 미래통합당, 전신 자유한국당과 선거법 협상을 했어야 되죠. 어떤 식으로 해요? 그렇게 게임의 룰을 패스트트랙에 올려서 저것대로 해놓고는 또 한국당이 꼼수가 지금 요소가 됐습니다만 했다고 똑같이 한국당을 따라한다. 저는 이걸로서 민주당의 이미 그 망하는 징조가 나타났다고 보거든요. 뭐 한때 또 그 자유한국당이 그때죠. 자유한국당 당시에 원체 빌빌하니까 뭐 황교안 대표도 그랬고 20년 장기 집권 플랜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래 가지고는 5년들 계속 제대로 해먹겠어요? 5분 선거 끝나고 나서 문재인 대통령 탈핵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지금요, 네. 이게 우리 문재인 정권은 네. 노무현 그 노3호로부터 출발해가지고 네. 문바로 진행되면서 네. 그 대깨문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네. 이 정의를 그러니까 이 국민들한테 네. 집권을 하면서 정의를 보여줘야 되는데 정의를 보여주지 못했어요. 공정을 보여줘야 되는데 공정을 보여주지 네. 못했어요. 근데 지금 가고 있는 게 막장 드라마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국민을 향하여 우리는 막갑하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여튼 그 문정권의 그 절대적인 그 문바들 대깨문들한테 제가 경고를 하는데요. 타산지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이 왜 망했습니까? 박근혜 정권도 지난 20대 총선에서부터 이미 망하는 조짐이 나타났었습니까? 진박 간별사가 등장하면서부터 공천이 개판되면서부터 나타났거든요. 저는 금태섭 의원 공천 탈락시킨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 그 비례대표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누더기로 만들면서 엉망으로 또 지금 위성정당이라는 꼼수를 또 한국당같이 미래통합당같이 똑같이 따라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미 저는 문정권의 망하는 조짐이 박정권의 망하는 조짐과 같이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홍관은 어떻습니까? 자, 뭐 망할 걸 기다리면서 마칩시다. 뭐 이게 뭐 내가 볼 때는 이거 더 이야기해봐야 들을 사람도 아니에요. 그렇게 네? 친박들이 그 박근혜를 망쳤듯이 문파 호기병 대깨문들이 문정권을 망치고 있다. 오늘 막 결론을 이 정도로 내리고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TK 꼰대들의 화끈한 토크쇼 길기 빠바.